자, 이제 제 챕터 3에 있는 주택 공급입니다. 공급 파트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어떤 파트가 많이 출제되는지 정확히 인지해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쓰면 분양가 상한제.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고, 또 견본주택에 대해서 요새 자주 출제되죠. 잘해서 이러고. 다만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적 논은요,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쓰여지지만 사실상 시험 문제에 택하는 것은 그 파트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는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특히 조심할 것,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두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공급 자체를 보면 사업주체, 소위 국가지단체, 또 LH공사, 또 지방공사를 제외한 자가 하려면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 가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복리시설은 신고한다 하는 걸 정확히 좀 인식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입주자를 갖다가 모집하고자 할 때는요, 모집 조건, 방법, 절차, 그 다음에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미리 가서 알려주면서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뭐냐, 바닥재, 우리가 벽지, 주방 용구가 있죠. 또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외하고 그러한 그 가격을 따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반적 논에서 옛날 같은 풀옵션이라는 말을 줘서는 안 되는구나. 자꾸 가격만 올라가고 선택하지 못한 사항들의 소비자 선택을 갖다 많이 방해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본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견본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받으려고 할 때 가져가야 되겠죠. 승인받으려고 할 때 그 자체에 대해서 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여기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출. 그러면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견본주택은 모두가 다 해당하는 겁니다.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견본주택에 뭘 제출하는 거냐. 가서 마감자재 목록표. 그렇죠? 또 영상물. 마감자재 목록표뿐만 아니라 이 견본주택의 영상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제출했으면 여기 있는 이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사용 검사했죠. 그럼 사용 검사로부터 적어도 몇 년 이상 가서 하도록 되어 있느냐?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열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해서 견본주택에 들어가 있는 마감자재와 내가 실제 분양받아서 입주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가서 그러면 가져가야 되겠고. 다만 이제 문제가 보니까 사용검사 이후에 보니까 거기에 이게 문제 되겠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자재 품기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럴 경우는 품기가 있다. 그러면 종전보다 같은 질 이상을 쓰도록 가서 나 이렇게 쓰겠다고 통보해 주는 겁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 나 같은 질 이상 쓰겠다 하고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 상한제라는데 자, 이거는 일반 주택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자, 여기 보면 되겠네요. 일반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뭐가 있느냐 정확히 가져야 되겠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공동주택. 그래서 일반 공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공동주택을 갖다가 가져갈 때 가서 분양 가격
분양가격 이하로 줘라. 분양가격 이하로 줘라. 그럼 도대체 이 분양가격이라는 게 뭐로 다 형성되어 있느냐. 이걸 봐줘야 돼요. 분양가격은 결국 따지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택지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 주택은 이 자체가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인데 그 주택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 공공택지, 공공택지가 있겠고, 자, 공공택지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장관이 그거 주거정책 심의에 거쳐서 인정하는 지역이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공공택지, 소위 민간택지는 지금 사실상 삭제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제일 먼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적용받지 않는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 자유구역 내 외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를 통해서 가져려고 심의 의결 거쳤어요. 거쳤다. 그러면 적용받지 않는 걸 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로서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4, 5, 20, 200인데 이거는 150m 이상인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 것이구나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양가라는 것은 택지비에다가 건축비를 갖다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거랬죠. 그래서 산정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 가격에다가 국토교통을 정하는 거 가산한 금액이고, 그다음 그 외의 택지의 경우는 가서 감정 가격에다가 그 외에 가산한 금액이다. 근데 감정 가격이 아니라 매입 금액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 가격을 기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매입 가격. 자, 왜냐하면 민사 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뭐 이런 공경매에서 낙찰은 낙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국가지단체 공공기관부터 매입한 가격. 그 다음 나아가서 그 밖에 실제 가격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죠. 그럼 건축비는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정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 국토장관이 정하는데 대개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시군구의 특성상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줘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죠. 자, 뭐가 포인트냐? 분양가 상한제가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떤 형태가 있는가 봐줘야 되겠죠. 우선은 이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그럼 정할 때 자 봅시다. 그럼 어떤 여기에 요건을 갖췄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지정 공고하고 이를 갖다가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를 갖다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가서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 이 사실을 갖다가 다시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입장 모집 시 공고하도록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건이겠죠. 요건. 뭐 주거정책 심의 거친다는 걸 알겠고 지정 공고한다는 건 국토장관이 알겠고 통보는 누구한테 통보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왜 얘한테 통보하느냐. 얘들이 사업주체가 얘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이다 하는 걸 너 고시하라 이렇게 알려주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요건을 갖다 보면 자, 이 요건은 이렇게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전월 소급 3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다. 직전월 소급 3개월 기점. 그래서 직전월 소급 3개월간에 있어서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 자, 아파트 말이죠. 매매가격 상승률이 얼마냐?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얼마 올라갔다? 10% 이상인 지역이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직전월 소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본다면 전년 동월 대비 소위 우리가 봤을 때 3개월간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같은 동월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전년 동월 대비 얼마가 되냐. 전년 동기 대비 일반적으로 200% 이상 증가됐다 볼 수 있겠죠. 200% 이상 증가.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서 직전월 소급해서 아파트 3개월 연속 자 연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얼마냐?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자, 얼마냐? 20대 1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가서 국토장관이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하고 이를 시장군수에 통보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지할 때 또한 이 절차를 갖다 그대로 적용하는 절차를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분양가격을 갖다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든 가서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다 두는 거냐? 잘 아셔야 되겠죠. 시군구에다가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양가 그 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대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국가, 지단체, 한국토지지방공사인 경우는 해당 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시장군수구청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기능이 바로 뭐냐?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의 산정을 위한 적정성 여부, 또 분양가격 공시 내역의 적정성 여부, 그 다음 시군구별, 자 가장 중요한 시군구별입니다. 시군구별인 기본형 건축비 산정과 적정성,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과 제2조의 국민주택권 매입 예정 그러니까 매입 예정 산액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의 매매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 하면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 복리설은 신고인데 LH공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이 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명히 했죠.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갔다 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견본주택은 누구든 다 해줄 때 있어요.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에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제출하면 사용검사는 시장군수구청에 했다면 몇 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2번이 오른편이고 3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자, 50층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분명 알 수 있죠. 다음,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4번 공공택지 외의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자, 여기 보세요. 공공택지 외의 지역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분명히 했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나와있죠. 적용받지 않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죠? 경제자유 외자 유치해서 심의 의결.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5번 시도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 30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자, 틀렸죠.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20일에 한다 그랬죠. 20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20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런 것을 꼭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쯤 하면 이제 제2절 주택 공급 질서 유지란 말이 있네요. 이제 사업 주체도 공급 질서를 유지하고 객체도 유지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그러냐? 누구든 이 질서를 갖다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지위가 있는데 지위 증서, 증서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선 등도 일단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위와 증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상속과 저당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지위 증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암기 비법을 하자 그랬죠? 공주 증상은 확대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주 증상 확대 금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급발신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저축 증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자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위반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위반했으면 자, 우선 뭐가 있는가? 가서 여러 가지가 있죠. 위반했다. 그러면 지위는 무효요, 계약은 취소. 지위 무효요, 계약은 취소, can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LH공사가 이걸 분양을 해. 분양하는데 여기 보니까 순위가 1순위자가 분양받아야 돼. 근데 갑은 3순위야. 근데 우리 친한 친구인데 얘가 3순위고 얘가 1순위야. 어쨌든 욕심이 많아, 갑순위가. 그래서 나 이것 좀 분양받게, 야 친구야 그 통장 좀 나한테 줘. 그래서 통장 사가지고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만 들켰어. 그럼 뭐 하죠? 지위는 얘는 3순위잖아. 1순위가 아니라 3순위. 지위는 무효고 계약은 뭐가 됐어요? 취소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가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어. 일로 다 해서 분양했어. 그러면
환매 대상이 되죠. 매매 대금을 갖다가 지급한 날 이렇게 볼 수 있죠. 매매 대금을 뭐한 날? 지급한 날 이렇게 되겠죠. 입주에 살고 있어. 그러면 퇴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명령? 퇴거 명령. 다음 가서 입주 자격을 제한합니다. 몇 년? 10년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걸 봅시다. 얘는 또 언젠간 또다시 1순위 변함이 없잖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 또한테 양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죠.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격 제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얘네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행정적 처분이고 법원에 기다리는 게 3하기 기다린다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 3학년 3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기출 체크.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의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1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의 매매 안 되는 거죠. 주택 상환 자체에 매매할수 안 되는 거죠. 자 3번은 가능한 거죠. 뭐니까 저당은 할 수 있고요. 4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입주 대책에 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금지되어 있어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축 건물 철거 확인서의 매매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건 이렇게 해서 저당은 가능하다는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누구한테 요구되느냐? 사업 주체한테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 주체한테 이 사람들한테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면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사업 주체가 대지가 있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죠. 그래서 뭘 받느냐?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 모집 공고하기 전에 승인받아야 되죠. 승인받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공사 착수했으면 이제 뭘 받냐면 사용검사를 받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주체가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보면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에 여기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그죠? 나 너희들 동의 없이는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대지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무슨 등기?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기 등기 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지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부기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건물을 갖다 짓습니다. 갖다가 대지는. 그럼 건물 지면 내가 신축했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해야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도 건물했다도 무슨 등기하는 거냐면 부기 등기하는 겁니다. 봐라. 땅도 그렇지만 건물 역시 내가 너희들 동의 없이는 뭐 하지 않겠다. 저당권 또 다른 데 양도 이런 거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겁니다. 건물까지 왔는데 자 가서 입주 가능한 날 이후 입주 가능하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 분양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 언제까지? 60일. 요까지. 그럼 결국 어디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여기서도 시작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요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라. 근데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떠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면 주택조합은 여기서부터 할 수 있어요. 단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이후 60일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면 결국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져가는데 자 여러분들 거 보면 교재도 기출체크 한번 봅시다. 주택법령상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 여기 액센트가 있네. 주택조합. 그럼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자 주택조합이니까 뭐라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여기 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그럼 정답 1번이네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맞죠.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다.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전매행위 제한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전매행위 제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투기 과열지구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무슨 지구? 투기 과열지구.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투기 과열지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번 해봅시다. 항상 저는 투자했다 꼭 동그라미 치도록 합니다. 왜냐면 투기과열지구 투죠. 둘. 그렇죠? 지정권자 둘. 또 요건 중에 2개월. 또 요건이 2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요. 이 지정권자. 국토장관일 수도 있고 시도사 그래서 둘입니다. 지정권자 자체가 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역시 이것도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여기도 요건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의 전에 절차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의견 청취가 있겠고 하나는 협의가 있습니다. 협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하면 역시 공고하고 역시 통보해 주도록 돼 있죠. 누구한테? 얘한테. 결국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절차는 거의 같죠. 유사하죠. 다만 차이점이 여기서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죠. 지정권자 2명이라는 거.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할 거냐. 주택 공급이 있던 직전 2개월간에 자 여기는 요건이 바로 뭐냐. 직전 2개월간. 다른 데는 얼마였죠? 직전월 소급 3개월 있죠. 그렇죠? 이거는 주택의 청약률 자체가 경쟁률을 갖다 보는 거죠. 5대1을 초과한다든가 아니면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을 갖다가 초과됐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됐다. (30% 이상 감소됐다. 잘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감소됐다. 또 우리가 보면 투기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각 전체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시도의 주택 보급 평균이야. 시도별 자가주택 전국 평균이야. 또 입주자 저축 중에서 자, 주택 청약 1순위자에 비해서 현저히 가서 물량이 적다. 그럼 수요가 많다는 얘기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이겁니다. 자, 국토장관이 한다. 그러면 시도사의 의견 듣는 것이고, 국토장관이 시도사가 했다. 여기는 가장 협의를 거친다. 그래서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이를 갖다 고시합니다. 그러면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해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40일 내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통지해줘요. 그래서 우리 사심없이다 이런 말 쓰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중에 여기 국토장관은요 매년 주거정책 심의에 거쳐서 매년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그 기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는 주택 안정의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다음 국토장관은 3년마다 매년 그래야 돼요. 매년 주거정책 심의회에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재검토할 수 있는 거죠. 다음 3번 투기과열지구 안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지를 선정 지위가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 제한, 그러니까 전매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투기과열지구 안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지로 선정된 지위는 그 자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가서 체류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가서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 시도사의 의견을 듣는다. 맞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되는데요. 자, 기간 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저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하는 개략적 포인트를 갖다 주어주지만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서 당해 주택,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이 해당하는 건데 등기 완료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1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은 입주자 모집을 해서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자 기간인데 되게 3년 이내에 기준점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전매 제한 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매 제한 입주자 모집으로 최초의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점 한다.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포함한다. 그다음에 전매 그 제한 기간을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나왔죠. 비수도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게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져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서 되게 5년 내 전매 제한 받는 거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다 그러면 3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월수 되는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수도권 외의 수도권 내에서 공공택지 외다 그러면 결국 1년 6개월 그렇죠? 또 6개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걸 볼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요 내용만 정확하게 좀 가져가면 돼요.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전매이 제한 대상이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자, 이제 봐봐야죠. 일단은 전매이 대상, 제한의 대상이 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바로 뭐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뭐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 거냐? 이걸 볼 수 있겠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위.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요. 이 분양가 상한제는 지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얘도 포함시킵니다. 공동주택도 포함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주택? 공동주택도 포함된다는 거. 정확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 해제된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인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옛날에 소위 뭐였어요? 옛날에 주택공영개발지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나타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본다면 가서 이걸 갖다가 넘겨줄 때 특히 여기 보세요. 요 분양가 상한제 이걸 넘겨줄 때는 가서 부기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권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만약에 당신 이거 넘길 때 잘못하면 자 뭐가 될 거다. 가서 기본적으로 자 이제 거기면 주택공영개발지구는 없어졌습니다. 그 내용 좀 X해 주세요. 주택공영개발지구는 없어졌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너희들 이거 할 때 이 기간 내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다 이렇게 부기 등기하는 겁니다. 부기 등기. 자, 그럼 그걸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3년 3천만 원. 자,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위반했으면 환매 대상이 되고 3년 이하 지역 3천만 원의 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체는 몇 년 범위 내에서 제한받느냐? 가서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을 받아요. 그럼 제한받는 대상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년 범위 내인데 단 우리가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 제한의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상이 해이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에 걸 딴 거예요. 이니셜 따가지고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또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원 전부가 가야 되겠고 여기는 배우자한테 일부만 가져가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사정이 생겼다는 거죠. 취약, 질병 같은 취약이나 질병 또 뭐 회사 등 이런 건데 자, 단 수도권 외로 가야 된다는 거 꼭 전제해야 되겠고 전세대는 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거 해외 나겠다 이거는 받는 2년 이상 나가는 거 이혼에 의해서 주겠다 이거는 전매가 가능하다고 확인이 된 거. 이거는 경매, 공매. 그래서 이거는 다 세대원 전원. 자, 이거는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죠. 우리가 요새 부부들이 뭐야 하면 자기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일부 준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걸 한번 봅시다. 문제를 갖다 풀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제일 첫 번째 보면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는 전매 제한 수도권, 충청권 외의 경우다. 그러면 거기 1년이 기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세대원 전부가 가야 돼.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 그 다음 4번 보면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 5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사업주체가 전매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자, 봐보세요. 이거는 매입이 아니라 환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환매 대상. 그래서 환매 대상 대금을 지급한 날 분명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정답이 3번이란 걸 4번이란 걸 알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 70%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를 모집하는. 자, 이거는 공적 입주하는 NH공사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1층, 50 분양가상은 적용받지 않죠. 그다음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하는 거죠? 국토장관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었다. 맞죠? 이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5번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보세요. 상속은 가능한 겁니다. 매매를 못할 뿐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돼 있어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잠시 후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주택법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